배우 한가인 씨가 새 MC로 확정이 돼서 첫 방송을 준비 중이던 KBS 역사저널 그날이 무기한 잠정 중단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이 됩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사장 측에서 KBS 아나운서 조수빈 씨를 낙하산 MC로 밀어붙이려다 무산이 되자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인데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저널 그날 PD는 13일 성명에서 첫 방송 녹화를 3일 앞둔 4월 25일 이재원 본부장이 이상원 국장을 통해서 조수빈 씨를 낙하산 MC로 앉힐 것을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은 조수빈 씨는 대통령 직속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 현직 이사이며 채널A 뉴스 앵커를 거쳐 현재 TV조선 MC로 다수의 정치적 행사에서 진행을 본 이력이 있다면서 중립성이 중요한 역사 프로그램에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인사를 제작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KBS 경영진 측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인을 낙하산 MC로 밀어붙이려다 실패를 하자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한다고 했다는 것인데요. 박민의 KBS답게 공영방송을 무슨 조폭 다스리듯이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들 뜻에 따르지 않았다고 프로그램을 또 갑자기 중단하기도 하고 그동안 박민은 사장이 되고 나서 정권의 눈에 거슬리는 방송인들을 대거 징계를 했고 따라서 KBS가 제5공화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한편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지검장을 송경호 대신 후임으로 내정을 했다는데요. 이르면 13일 인사를 단행해 16일자로 검사장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 당시에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했었고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과 근무 인연과도 깊어 검찰 내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물로서 윤핵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2년 9월에는 총장의 입인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민정수석실까지 부하를 시키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윤핵 측근으로 인사한 것으로 볼 때 더욱더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편 이번 공수처장 후보자인 오동훈 배우자 김모 씨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에서 남편의 차량 운전 직원으로 채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본인 배우자가 운전해주는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은 불투명하고 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소득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으로 자신의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해서 이해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고위공직자들이 나라 돈을 이렇게 빼먹는 것은 또 처음 봅니다.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고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윤 정부에서는 골라도 이런 추잡한 인물을 선택한 것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7일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가족 간의 비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뻔뻔하게 아직도 그만둘 생각은 안 하고 있다니 정말 낯짝이 두껍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동안 인사 관련해서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윤 정부를 향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야당이 똘똘 뭉쳐 조속히 탄핵을 지키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오늘 김규현 변호사가 정확하게 반박을 하는데 관련된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단장이 진짜로 본부에서 사무실에서 보고만 받았다면은 좀 양보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임성근 사단장 어떻습니까? 첫날부터 현장에 찾아와가지고 막 대대중대 막 휩쓸고 다니면서 왜 빨리 수색을 안 하냐, 뭐 왜 일렬로 하냐, 일렬로 하지 말고 바둑판식으로
무릎까지 들어가가지고 안에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을 하라 뭐 이러면서 무슨 중대장이나 대대장들이 할 법한 그런 구체적인 지휘를 계속 하루 종일 하고 다녔습니다. 이 정도면은 보고만 받는 사단장이 아니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휘를 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는 현장 지휘관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도 사단장에 대해서까지 이례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를 하고 이첩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내서 재검토를 할 때도 그 당시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단장 혐의는 유지하고 밑에 간부들 몇 명만 빼는 걸로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조차도 임성근 사단장을 쉽게 빼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던 것이죠. 그 뒤에 무슨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결국 사단장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임성근 사단장은 분명히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탐색을 하라고 했습니다. 찔러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중 탐색을 하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땅을 왜 찔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정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고, 그 당일 아침에도 병사들이 물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는 장면이 담긴 보고를 받고 공보 활동이 훌륭하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답한 카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은 이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있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입장이고, 본인이 아직도 수중 수색 지시를 안 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고위 지휘관으로서 책임져야 할 지휘관으로서 말할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특검이 이번에 불발되고 나중에 공수처나 경찰 수사가 끝나면 그때 가서는 아마 다 수사가 끝난 사건을 가지고 왜 또 특검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과거 특검도 수사 중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검찰 특수본에서 최순실 막 수사해서 최순실 막 구속했을 때 특검 추진했습니다. 드루킹도 경찰 검찰이 수사 중일 때 특검 추진해서 됐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근데 지금 공수처나 경찰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부랴부랴 공수처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에도 개입했다 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검찰의 검사장들이 대거 사직한다고 지금 글이 올라왔죠. 조만간 검찰 지휘부도 바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하건대 이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최혜병 사건에선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면 그 사건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듯이 검찰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검찰의 최혜병 수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까지 검찰에 송부되어 올 경우에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일종의 대비용으로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